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행복한 아침의 시작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원입니다. 오늘은 헌법이 공포된 날 바로 제헌절입니다. 1948년에 처음 지정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로 69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서 좀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그 마음 달래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민주 시민으로서 365일 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커피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에는 모닝커피, 식후커피, 다이어트 커피 등등 커피가 정말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하루에 3잔 이상의 커피는 우리의 수명을 좀 늘려준다고 하고요. 또 카페인에 상관없이 모든 커피가 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맛도 건강도 인정받고 있는 커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요? 대전에서 알려드립니다. 얼마나 더 더워질 거야?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더우시죠? 이거 드세요. 어머나! 가슴 한 줄기 시원하게 쓸어내리는 향긋한 갈색 폭포수. 더울 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에서 눈이 이렇게 내리는 느낌? 알콩달콩 커피콩이 내뿜는 커피의 꿀팁,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세계 인구 3분의 1이 사랑하는 음료. 일을 하다 보면 하루 서너 잔쯤은 너끈하게 마시게 되는 게 바로 커피인데요. 커피 애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김치에 밥 먹었어도 입가심으로 꼭 커피를 마셔야 한다고요. 그 매력이 엄청나거든요. 전에는 사실 이렇게 술로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풀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커피로도, 커피 한 잔으로도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네, 이거 한 잔 마시고 기분도 상쾌하고 그다음에 이런 잠 같은 것도 속 달아나고 시원한 거를 찾고 싶긴 한데 이제 뭐 달달한 거는 살이 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커피숍 가서 시원한 데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시원함도 즐기고 살에 대한 걱정도 좀 덜고 이러면서 일석이조 아닌가 싶어서. 커피의 역사는 저 멀리 에티오피아로 갑니다. 한 목동이 키우던 양들이 호기심에 빨간 열매를 따먹었는데 이 녀석들이 흥분해서 아주 잘 놀더래요. 그래서 자신도 먹어본 결과 기분이 이렇게 탄생한 게 커피의 시작이라네요. 아침에는 모닝커피로, 점심에는 잠 깨려고, 저녁에는 허전해서 각양각색의 이유로 커피를 찾는데요. 커피에 대한 설왕설래, 독이 되는 커피와 약이 되는 커피. 커피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커피를 한두 잔 정도까지는 보통은 무리가 없는 걸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 카페인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서 좀 예를 들어 집중을 좀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좀 각성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카페인 성분들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과다하게 되면 맥박이 빨라진거나 오히려 불안하거나 이런 각성이 너무 뛰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너무 과도하게 되면 골다공증 뼈에도 그 칼슘을 녹아내리기 때문에 안 좋은 효과를 미칠 수도 있고 위장관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든지 과해서 득될 건 없겠죠. 팔방미인 커피 제대로 즐기는 법 향부터 느껴볼까요? 이거 정말 방앗간보다 더 고소한 냄새. 어머나! 커피 향이 이렇게. 커피 향을 3번 느낄 수 있는데 네. 커피를 볶을 때 한번 느낄 수 있고 커피를 이렇게 갈았을 때 네. 느낄 수 있고 커피에 물이 닿았을 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감 만족, 접하면 접할수록 묘한 매력을 지닌 커피. 커피를 말이죠. 와인처럼 입에 살짝 머금은 상태에서 그 향을 코로 내쉬면요. 또 다른 커피 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란스럽게 눈이 커진 게 그동안은 얼음 잔뜩 넣고 벌컥벌컥 들이키거나 이 안에 시럽을 잔뜩 넣고 혹은 따뜻한 커피를 그냥 뜨거운 맛에 마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로록 그 혀끝에 담겼을 때 그 향은 처음 느껴보는. 대부분의 그 맛을 가장 결정적으로 내는 건 로스팅, 그러니까 커피를 볶잖아요. 그래서 그 볶는 시간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덜 볶으면 신맛이 강조가 되고 더 볶으면 쓴맛이나 단맛이 강조가 되는 거죠. 커피 애호가가 늘어나면서 집집마다 커피 머신이며 원두 분쇄기 갖춰놓은 분들 많은데요. 내 집을 카페처럼 제대로 된 원두 보관법도 알아봤습니다.
늘 가까이 두고 먹고 싶어 해서 뭐 네. 캡슐 커피로 즐기시는 분들, 또 원두를 직접 갈아서 집에서 네. 즐기시는 분들 계신데 이럴 때 보관법은 어때요? 원두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동네에 있는 작은 로스터리 샵에서 조금씩 소량으로 한 100g에서 200g씩 분쇄하지 않고 가져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쇄하지 않으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 향을 즐기면서 드실 수 있는데 분쇄를 해서 가져가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3일 이내에 먹는 걸 추천드리고 어둡고 좀 건조한 찬장 정도 이렇게 여셨을 때 그래서 습기가 없고 그다음 열이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난 후 남는 커피 찌꺼기는 우리 생활 곳곳에 활용되는데요. 양분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량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청소하는 겸 놓고 한 2, 3분 돌리면 바싹 마르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많이 가져가셨을 때는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에다 깔아서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쭉 펼쳐놓으면은 뭐 햇빛에 놔도 되고 아니면 그 냄새 많이 나는 방 있잖아요. 네네. 근데 넣어놓으면 방 냄새도 얘가 없어지고 이렇게 탈취까지. 네, 그렇죠. 바싹 마릅니다. 네. 마른 다음에는 이제 컵에다 담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피 찌꺼기는 잘못 말리면 꿉꿉하면서 담배주 냄새 같은 게 나는데요. 꼭 바삭하게 말려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잘 말린 커피 찌꺼기는 일회용 육수 봉지에 담아서 밀봉시켜주면 됩니다. 요거 신발 같은 데다 안에 넣어놓거나 네.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뭐 냉장고에 넣거나 옷장에 넣으시면 돼요. 이 상태로 향주머니 탈취제지 뭐예요? 그렇죠. 커피 찌꺼기는 냉장고 속 생선 비린내 잡는 데도 효과가 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으셔도 되고요. 이 상태면 쓰러지면 쏟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더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카페에서 냅킨 하나 가져와서 위에다 놓고 덮으시면은 네, 쏟아져도 네, 괜찮은 이렇게 신통하네요. 맛있는 커피에서 일상에 활용하는 커피. 이번엔 피부에 양보해 볼게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을 유발하지만 원두 찌꺼기를 오일에 섞어서 피부에 발라주면 각질 제거에 최고입니다. 초록색 이태리 타올이 생각날 정도로 빡빡 밀어주면 좋겠죠? 잠깐만요. 그렇게 하시면 피부에 자극이 되거나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네. 여러 번 그러니까 각질이 두꺼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싶으면 부드럽게 원을 그려서 여러 번 횟수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것도 모르고 무지막지하게 지금 밀어댔네요. 부드럽게 여러 번 각질이 있는 곳에 원을 그리듯이 천연 스크럽제를 발라주는데요. 보습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끄럽더라고요. 물에다가 씻어내는 느낌부터가 달라요. 오돌도돌하게 느껴졌던 요 팔꿈치가요. 어머! 여기 아기살처럼 보들보들 느껴지는데요? 부드럽죠? 네. 첫 번째로는 바디 슬리밍에 효과가 있고 각질 제거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피부 보습에도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집에 코코넛 오일이 없으시면 커피 찌꺼기와 바디 샤워 젤을 섞어서 몸에 마사지 하듯이 거품을 내주셔서 간단하게 샤워하시면 효과가 있어요. 이번에는 얼굴에 커피를 활용해 볼 텐데요. 커피 찌꺼기와 플레인 요구르트를 동량으로 섞어줍니다. 커피 찌꺼기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pH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번들거리거나 화장이 많이 들 때잖아요. 그때 모공 수축의 능력이 있어서 팩을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얼굴에 커피팩을 올릴 때 주의할 점은 꼭 마스크 시트를 착용해야 되는 건데요. 커피 찌꺼기 입자가 피부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커피물이 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10분 정도 팩을 올린 후에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는데요. 보습제도 충분히 발라주세요. 여름철 지친 피부, 커피 하나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수건 타는 느낌부터가 달라요. 얼굴이 뽀송뽀송해진 것 같아요. 바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투자하시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피부가 예뻐지실 수 있어요. 이 여름에 커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커피와 함께 활기찬 여름 보내세요. 설탕 둘에 프림 둘. 달달한 커피를 즐기던 다방 문화에서 이젠 취향별로 원두까지 선택해 먹는 시대가 됐습니다. 맛으로 한 번, 탈취로 한 번, 그리고 지친 피부에 생기까지 불어넣으며 팔방미인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커피콩이 선물하는 알콩달콩한 커피의 매력. 코끝 진하게 맴도는 커피 향으로 이번 폭염도 현명하게 이겨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향긋한 모닝커피를 부르는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아, 나도 커피 한 잔 마셔야지 하면서 주전자에 물 끓이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커피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커피 찌꺼기는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정도 돌린 다음에 신문지에 펴서 햇볕에 잘 말리면 천연 탈취제도 되고요. 또 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제대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는 덥고 습도는 높고 요즘 정말 입맛 없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걱정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어떤 음식을 해줘야 될까?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걱정을 좀 덜어드리려고요. 저희가 원주의 한 특별한 반찬 가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 날씨 때문인지 입맛은 뚝뚝 떨어지고 밥 생각은커녕 휴가 생각만 간절해지는 요즘인데. 아니 요즘 날씨도 덥고 비도 매일매일 오락가락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맛이 너무 없어요. 뭔가 입맛이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반찬 없을까요?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요? 그냥 보기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뭔데요? 일단 집 나갔던 입맛도 저절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맛. 여름 입맛 잡아줄 특별한 반찬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반찬을 만든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원주시 호저면 무장리. 이곳은 원주의 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업체에서 운영하는 제철 신선 반찬 공장인데요. 이날 쓰일 재료의 입고 작업으로 반찬 공장의 아침이 분주합니다. 제가 이 건강한 반찬을 만드는 곳이라고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친환경 농업 하시는 원물을 가지고 그 농산물을 가지고 그 가공을 해서 저희가 소비자분들한테 거기에 들어있는 생기를 넘치게 담아서 드리는 반찬 공장입니다. 2016년도에 공장이 설립이 됐고요. 2016년도 12월 말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저희가 올해 2017년도에 협업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설립 후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제철 신선 반찬 공장.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반찬을 생산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식탁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로 성장해가고 있는데요. 식품 공장인 만큼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은 기본이겠죠. 이지은 리포터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꼼꼼히 소독을 하고 위생복장을 착용한 후에야 생산 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전날 생산한 제품의 포장 작업으로 분주한 공장.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름 식탁의 1등 공신 오이지입니다. 제철에 만들어 더욱 아삭아삭 꼬들꼬들한 맛이 일품인데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늘어나 일손이 바빠졌답니다. 어머니 지금 한참 작업하고 계시는데 이게 그 오이지 맞죠? 오이지? 네네네네. 아니 여기 반찬이 이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딱 봐도 맛있어 보여요. 아주 맛있어요. 그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이에요? 네네, 다 이 지역에서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농약에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걸로 만드니까 그렇게 맛있나 봐요. 예, 맛있고 신선하고. 오. 네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뭐 요 근방에서 오시는 거예요? 네네네, 다 지역 사람, 지역 분들이에요. 만들면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예, 많이 느껴요. 예. 매일매일 그 신선한 걸 만들 때마다 기분 좋고. 네. 한쪽에서는 생산된 제품의 검사가 한창인데요. 혹시 제품에 섞여 들어갔을지 모를 불순물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철이나 이런 거, 스테인리스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을 이제 반제품인 거죠. 반제품을 포장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그 검사검출 공정을 거쳐서 이제 찾아내고. 이번엔 공장의 보물 창고로 가봅니다. 바로 원료 저장실인데요. 생산 일정에 따라 필요한 양만큼을 공급받기 때문에 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호저면에 계시는 다 생산자분들인데 거기서 이제 무, 뭐 배추, 그다음에 열무얼갈. 요즘에는 이제 열무얼갈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이지 담글 때라서 오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수확해서 저희가 이제 내일 뭐 얼마나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것들을 이제 그 양만큼 수확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파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들어와서 그렇게 신선하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철에 나는 거를 바로 수확해서 조합원들한테 신선한 반찬을 만들어서 나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원물이 바로바로 수확하는 것과 그다음에 무농약 이상의 그 정말 안전한 원물들이 들어간다는 거. 예, 그게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확실히 요즘 먹거리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반찬들은 믿고 먹을 수 있겠어요. 건강에도 좋고. 드디어 기다리던 점심시간.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한 상 차려졌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 입맛 없다던 이지은 리포터 맞아요? 입맛에 딱 맞는 반찬들을 차려놓고 보니 폭풍 식욕이 돌아온 모양인데요. 오전에 작업한 오이지도 한 입. 그야말로 소박하지만 맛으로 감탄사를 부르는 밥상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지역에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들로 생산을 하니까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자부심도 느끼고. 이렇게 다니기도 좋고 이런 거 신선하게 먹고 또 건강하게 일하고. 예. 건강한 걸 만드시면서 어머니도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예. 100% 만족해요. 정말요? 네. 일하실 분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그 정도로요?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같은 이렇게 같이 일하는 분들끼리 서로 잘 아는 관계가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되게 마을 분들이 같이 일하고 막 이러니까 이 지역 소개해가지고 지역 분들의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러면. 잠깐의 휴식 후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밥도 맛있게 얻어 먹었겠다. 이제 드디어 제가 나설 차례가 됐습니다. 먼저 여름 제철 식재료인 오이를 손질하기 시작했는데요. 만만히 보고 덤볐는데 씻어도 계속 나오는 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에 결국 제작진까지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와, 이날 작업한 양만 무려 139kg에 달했는데요. 제대로 일복하진 하루. 씻고 자르고 묻히고 다양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공장에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사회적 기업을 견학하러 왔다는 인도네시아 일행이었습니다. 다양한 반찬을 시식해보는데요. 처음 맛보는 석박지의 맛이 나쁘지 않은 듯 하네요. 사회적 기업의 롤모델로 거듭나고 있는 이곳입니다. 포장실에서는 마지막 작업이 한창인데요. 오늘 납품될 제품들을 정리 중입니다. 지역의 건강한 농산물로 깨끗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지역 생협을 통해 소비자를 만나게 된다네요. 원주의 한 생활협동조합 매장을 찾았습니다. 지역의 건강한 먹을거리를 취급하는 곳인데요. 다양한 친환경 제품이 가득하네요. 반찬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보니 더욱 반가운 얼굴.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어떤 거 사신 거예요? 네, 열무 얼갈이 김치요. 네. 열무김치 또 여름에 먹으면 또 제맛이죠. 네,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네. 지금 이 생기를 담아에서 나오는 반찬은 혹시 구입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건데요. 네. 지역 내에서 일단 친환경으로 제작을 했고요. 믿을 수 있는 깨끗한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냄새를 맡아볼 수는 없어서 네. 얼마나 익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적당하게 색깔 보니까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저녁에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좋은 재료와 어머니의 손맛에 정성까지 더해 만들어진 반찬들. 그야말로 우리 식탁에 생기가 가득 담길 것 같은데요. 떨어지는 여름철 입맛.
친환경 농산물로 맛있게 만든 반찬으로 확 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제헌절인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전에는 구름량 많은 하늘 모습 보이다가 오후 들면서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또 해가 지고 난 뒤에는 열대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릴 거라고 하니까요. 외출하시기 전 집안 단속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솥불도 꼬부라들게 만든다는 삼복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리 덥다고 해도요, 우리가 두 손 두 발 놓고 있을 순 없겠죠. 자, 이 무더운 더위를요, 우리가 신박하고 심쿵할 방법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유, 더워. 아유, 더워. 아니, 뭐 부처질을 해도 더운 바람이 나오고 뭘 해도 뭘 먹어도 이게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냥 아주 뼛속까지 시원하게 더위 탈출 하고 싶다. 자고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 더위에 지친 자가 시원한 곳을 찾는 법. 더위 탈출을 꿈꾸는 이들여 이곳으로 오라. 이 죽일 놈의 더위도 이겨낼 특급 정보 지금부터 대방출이요. 와, 아우 더워요 더워. 푹푹 쬐는 무더위. 그래도 이게 자연 속으로 계곡으로 오니까요 더위를 좀 탈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우 시원하네요. 빙계 계곡, 이곳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이야, 저 바위 어딘가에 저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오, 여기다. 오, 시원해.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 이 바위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닭살 돋는 거 봐. 이거 어떡해? 오, 닭살. 갑자기 온몸이 짜릿짜릿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극강의 시원함을 자랑하는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위 틈 사이로 강력한 냉풍이 불어오는 이름하여 풍혈. 와, 정말 시원합니다. 아니 밖은 분명히 여름인데 후끈후끈한데 여기 안에는요 초겨울 같아요. 서늘하네요. 네, 그렇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자연이 주는 큰 에어컨입니다. 한여름에도 겨울바람이 불어온다니 설마 사실일까 싶어 일단 버티고 보는 불굴의 사나이 최기장. 나 그냥 밖에 나갈래요. 정말 시원하다 못해 너무 추워요.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 또 한 가지. 빙계 계곡의 기이한 곳은 풍열뿐만이 아니라는 것. 우와, 들어서자마자 시원한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실 때는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얼음이 녹으니 문을 꼭 닫아주세요. 아니 세상에, 지금 이 날씨가 이게 푹푹 찌는데 이 안에 얼음이 얼었다는 얘기인가요? 자연 냉동고입니다. 자연 냉동고? 또 닭살이 돋네요. 들어가시죠. 네. 야, 마음 단단히 먹고. 네. 이야. 살얼음이 도는 느낌이죠. 정말 시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 보세요. 얼음이 얼었습니다. 진짜 얼음이. 저기 안에 얼음이 있어요. 얼음. 이렇게 한여름에도 얼음이 온다고 해서 이름도 빙계 계곡 아닙니까? 그 시원함이야 온도계가 증명해주고 있으니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단 몇 발자국 사이에도 확연하게 느껴지는 체감온도. 과히 빙계 계곡을 여름철 피서 1번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여름 무더위 의성 빙계 계곡에서 시원하게 날려버리세요. 그러나 여름이란 계절은 돌아서면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마련. 여러분, 무더위를 잠깐 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바로 맛있는 아이스크림. 바로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시죠. 도심 속 열기를 잠재워줄 이곳 또한 주목하시라.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면 도심 한가운데엔 수제 젤라또 가게가 있단 말씀. 특히 젤라또로 하면 일반 아이스크림보다 지방이 적고 천연 재료가 들어가는 이탈리아의 대표 여름 간식이라는 점. 평소 같으면 등짝 스매식을 부르던 아이스크림이지만 건강하게 만드니 엄마들도 안심입니다.
완전 시원해. 색소도 안 들어가서 맛을 진짜 그대로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까지도 구체적인 칭찬을 한다니 만드는 과정이 심히 궁금해지는데요. 우유, 달걀, 설탕을 기본으로 지역에서 난 재료들을 아낌없이 팍팍! 특히 지역 특산물과 제철 과일이 들어가서 더욱 건강하다는 점. 그 종류만 해도 22가지가 되니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두 가지 맛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이 집 젤라또의 장점. 쌀 알갱이가 톡톡 씹히는 재미난 식감부터 과일을 먹은 것 같은 상큼한 풍미까지 남녀노소 누구든 시원하게 즐기자고요. 요즘 날이 너무 더운데 이 아이스크림만큼 좋은 게 또 없잖아요. 거기다 여기는 좀 덜 달아서 그나마 좀 건강한 느낌이라서 자주 와요. 사장님,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젤라또, 달콤한 젤라또. 저는요, 양반 아이스크림하고 망고 아이스크림 주세요. 여전히 더위에 지쳐있는 우리 최기종 씨도 수제 젤라또 맛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여러분도 도심 속 열기 수제 젤라또를 시켜보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양반살, 녹차, 모히또. 무더운 여름, 젤라또 입맛대로 골라드세요. 뼛속까지 깊숙이 파고든 더위 쉽게 가실 리 없을 터. 그래서 준비한 특급 메뉴가 또 있었으니 시원한 냉우동 하나 주세요. 사장님, 저도 냉우동요. 남은 더위 아니 묵은 더위까지 싹 날려버릴 그 이름, 핫한 날씨만큼 여름철 인기 절정이라는 냉우동 도식이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최초로 냉우동을 선보였으니 그 타이틀에 걸맞게 날씨만 더워졌다 하면 이 집엔 냉우동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는데요. 이야,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아니, 많은 메뉴 중에서 이 냉우동을 시키신 이유는 뭐예요? 시원해서 시킵니다. 시원해서. 먹고 나면 더위는 싹 가십니다. 더위야 가라! 더위야 가라! 푹푹 찌는 날씨에 앉았다 하면 주문은 자동으로 냉우동. 속 시원한 국물도 국물이지만 면발이 또 끝내주는데요. 아, 맛있겠다. 지켜보는 이들에겐 거의 고문 수준. 아우, 맛있겠다. 여러분, 저도 더위가 좀 많이 내려갔지만 시원한 냉우동 먹고 작년에 쌓였던 묵은 더위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시원한 냉우동 하나 주세요. 냉우동 맛의 생명은 면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데 적당히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우동면의 비결, 바로 요거 아닙니까? 지역에서는 이제 최초로 아버지가 개발했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10년 동안 제가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먹어주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요? 네. 야,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대를 이어서. 지금의 명성을 얻은 것도 냉우동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덕분이라는데 대를 걸쳐도 변하지 않는 그 맛 더욱 궁금해집니다. 냉우동 나왔습니다. 우와, 드디어 맛을 봅니다. 냉우동. 오, 그릇만 잡고 있어도 그냥 시원합니다. 온몸이 그냥 짜릿짜릿하고, 오, 안에 얼음이 동동동동동동동동. 빨리 맛보고 싶네요. 역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오나니 먹신 최기정 참 많이도 참았습니다. 방금 얼음물 샤워한 쫄깃한 면발에 속 시원한 살얼음 육수가 더해진 환상조합, 술술 넘어가는 그 이름 냉우동 되겠습니다. 아, 좋다. 더위 다 사라졌네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 올여름은요 냉우동 강력 추천! 작년에 왔던 더위 죽지도 않고 또 찾아왔습니다. 휴가의 계절이라 들뜰 건 또 잠시. 자꾸만 파이팅하고 싶어지는 이 죽일 놈의 더위. 이제는 속 시원히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빙계계곡의 풍혈과 빙혈, 그리고 냉우동의 수제 젤라또까지 더위 탈출 끝판왕으로 이 여름을 극복하세요. 정말 시원한 곳에 앉아서 베어 먹는 아이스크림 한 입, 그리고 냉우동 한 입이 이 더위를 싹 가시게 해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도 이 더위를 탈출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요, 야간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물빛 축제가 한창이고요. 또 최근 광양에 문을 연 와인 동굴 역시 무더위를 탈출하는데 제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우리 지역 곳곳으로 이 무더위 탈출 한번 하러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원한 유혹에 빠져봤으니까 달콤한 유혹에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달콤함과 행복함이 입안 가득 전해주는데요. 와플의 세계 전주에서 만나보시죠.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디저트 와플. 여러분은 와플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와플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달콤한 향을 따라 찾아간 첫 번째 장소. 꼬마 손님들이 벌써 자리를 잡고 먹방 삼매경에 빠졌는데요. 먹음직스러 비주얼로 침샘을 자극하는 오늘의 주인공 와플입니다. 아, 달콤한 향에 이끌려서 가게에 들어왔는데 와플이 진짜 많아요. 평소에 보던 와플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요, 리에주식 벨기에 와플입니다. 벨기에 지방 리에주에서 처음 생겨났으며 거기에 좀 특이한 점은 이스트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벨기에 리에주 와플이라고 합니다. 이스트로 4시간의 숙성을 거쳐야 비로소 반죽이 완성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에주 와플에서만 볼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이것의 정체는 뭘까요? 펄 슈가라고 그러고요. 그게 이제 와플기 안에 들어가면은 그 캐러멜 코팅을 만들어주는 제일 중요한 재료예요. 리에주 와플만의 풍미를 더해주는 1등 공신 펄 슈가. 이제 완성된 반죽은 기계에 넣고 2분간 기다리면 짜잔! 고운 자태를 자랑하는 와플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왜 격자 무늬가 이렇게 와플에 새겨져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격자 무늬가 있는 이유는요, 그 격자가 있음으로 해가지고요, 거기가 더 바삭하고 속은 더 부드럽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격자 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 모양 때문에 또 먹을 때 식감이 또 다르겠어요. 훨씬 더 맛있고 바삭하고 부드러운 맛이 벨기에 와플의 특징이에요. 27년간 빵을 만들며 와플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주인장. 빵 자체가 달아서 토핑 없이 먹는 일반적인 리에주 와플에 또 다른 시도를 했다는데요. 와, 이렇게 다양하게 토핑된 와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 와플을 제가 그냥 먹어봐도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식을 화려하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모양도 아름답고요. 여심을 저격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입안에서 바삭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퍼지는 이 맛. 제가 진짜 많은 와플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집만큼 바삭바삭하고 또 제 취향 저격을 한 와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이런 와플 좀 추천해주고 싶어요. 사장님도 그러세요? 제 소원이요, 우리나라 인구 모두에게 이 와플을 대접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진짜 맛있는 소원인 것 같아요. 네. 이때 와플 가게에 무시무시한 도구가 등장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와플집 왔는데 무슨 이렇게 드릴을, 이거 공구 아닌가요? 예, 맞아요. 반죽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반죽이 잘 안 섞이게 되면은 와플이 잘 부풀어오지도 않고 색깔이 얼룩덜룩하게 나오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최대한 많이 섞어서 잘 반죽이 나오지 않습니다. 드릴 덕분에 골고루 섞인 반죽을 이제 익혀주는데요. 검은 깨를 넣어 고소함과 영양까지 더한 아메리칸 와플. 길거리에서 즐겨 먹던 친숙한 와플이죠. 빵의 단맛이 적다 보니 화려한 토핑을 마구마구 올려줍니다. 와, 지금 와플에 바나나 올리고 계신데 바나나도 올리고 생크림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올라가네요. 예, 일반적으로 와플에 생크림이나 시럽만 바르는 경우는 벨기에식 와플이 그런 식으로 많이 먹고요. 아메리칸식 빅 와플은 큰 와플 위에 생크림에 이제 블루베리나 크림치즈 혹은 뭐 누텔라라든지 초코 같은 걸 좀 많이 올려서 다양하게 맛을 즐기거든요. 원하는 만큼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는 센스. 여름엔 아이스크림이 빠질 수 없겠죠.
와, 와플 종류가 진짜 많은데 뭐 아이스크림 들어간 거, 이거는 뭐 생크림. 제가 바로 이전에 벨기에 와플을 먹고 왔는데 거기는 조금 바삭바삭하고 좀 작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 와플은 딱 보기만 해도 뭔가 든든하고 막 먹음직스러운데요? 예, 아메리칸 빅 와플은 아무래도 좀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먹는 편이라서요. 좀 크고 푸짐하게 많이 나와요. 크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토핑을 많이 올려서 자기 취향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먹죠. 우와, 엄청. 역시 빅 와플답게 한 입을 넣어도 든든한 느낌입니다. 다양한 토핑들로 먹는 재미까지 쏠쏠한데요. 안 그래도 달콤한 와플이 더 달콤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초콜릿이 또 있어요. 초콜릿을 이렇게 떠가지고 발라 먹으면 완전 세상 다 가진 맛. 벨기에와 미국의 와플을 맛보셨다면 이번에 한국식 와플을 만나볼까요? 얼핏 보면 김밥 같기도 한 이것. 들어는 보셨나요? 비빔밥 와플입니다. 비빔밥을 가지고 와플을 한다는 것 자체도 처음 보고요. 이 한국만의 특유 케밥? 누룽지 같은 그런 꼬들꼬들한 식감에 매콤해서 되게 맛있는데요? 밀가루를 대신하는 이 집의 반죽은 비빔밥인데요. 주인장이 개발한 비법 소스로 밥을 비벼주면 완성. 오늘 저 와플 먹는다고 왔는데 이렇게 밥으로 와플 만드는 건 처음 봐요. 여기는 전주죠. 그래서 전주만의 그 비빔밥이 대표 음식인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금 와플을 좀 생각하게 돼서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에 진동했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과정이지만 밥이 뭉쳐지지 않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도 끝에 탄생한 비빔밥 와플입니다. 아까 고추장 양념해서 이거 올리기 전에도 봤는데 진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 한옥마을의 길거리 음식이 이렇게 보니까 많이 유행을 하고 그래서 꼭 비빔밥도 꼭 그릇에 담아서 앉아서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손에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와플은 빵으로만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일명 한국식 와플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비빔밥 와플. 이 맛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먹어보니까 이렇게 밥도 있고 고기도 있고 또 야채도 있고 치즈까지 들어있으니까 완벽한 구성인 것 같은데 들고 다니면서 먹기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의미를 두고 시작을 한 거는요. 이 비빔밥 와플이 전주만의 비빔밥을 대표하는 음식이고 맛의 고장인 전주에서 저희가 이 특정된 게 메뉴거든요. 그리고 또 전주에는 관광객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외국에도 우리 한식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달콤하게 혹은 매콤하게 한 끼를 채워주는 와플. 벨기에, 미국, 한국식 와플까지 여러분은 어떤 와플이 당기시나요? 매력 만점 와플과 함께 달달한 시간 가져보세요. 다양한 와플을 만나봤는데요. 저는 저 중에도 이 전주 비빔밥 와플 꼭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와플이 한두 입 먹었을 땐 참 맛있는데 큰 거 하나를 다 먹기에는 좀 느끼함이 있는데 이 전주 비빔밥 와플은 그런 느끼함도 잡아주고요. 또 한 끼 식사용으로도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 키워드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한시대 고분, 천연염색, 그리고 구진포 민물장어 어디일까요? 궁금하시죠?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남도의 젖줄 영산강과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 나주. 나주에서도 다시면은 2000년 전 마한의 중심지로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맛과 멋이 흐르는 땅 나주 다시로 떠나봅니다. 남도의 들녘을 적시며 남도를 풍요의 땅으로 일군 영산강.
영산강변에 위치한 나주 다시면은 강을 따라 역사와 문화가 피어났습니다. 야, 이 나주 다시면은 아우 집부터가 완전히 역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와, 엄청 오래돼 보인다. 와, 우리 아버님 일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루를 뿌리고 계시네. 농약하는 거예요. 아, 이게 농약이에요? 예, 예. 흔히 이제 이 나주를 막 천년고도 나주 막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부터 유적이 많이 있어요. 마한 때부터 해서 저기 고분 전시관도 앞에가 지어지고 그래서 그래요, 이 자리가. 고분이요? 예. 이 고분도 동산으로만 알았다가 그 고분이라고 해서 발굴됐는데 마치 그 참 역사적인 그 고분이 발견되고 그랬어요. 야, 나주 다시면에는 오래된 집이며 고분이며 우리 아버님의 수염도 심상치가 않았어요. 고분 구경 가야겠어요. 고분 구경. 들판 한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마한 시대의 고분인데요. 고분의 내부를 실물처럼 재현해둔 전시관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오, 놀라셨죠? 와, 이렇게나 커요? 상상한 것보다 훨씬 큰. 대체 이거 누구 무덤이에요? 누구 무덤? 이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마한 시대의 수장층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전통 문화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 곳에 이렇게 계속 묻혀져 왔습니다. 그게 3세기 중반부터 7세기 초반까지 이야기죠. 특히 이곳에서는 당시의 여러 무덤 형태들이 모두 발견됐습니다. 때문에 역사적인 가치가 아주 큰데요. 이 항아리는 온간이에요. 당시에는 항아리에 매장을 했었던 거죠. 네, 이게 돌방 무덤인데 우리가 보통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네. 굴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문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묻혀 있는 석실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은 한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하는 게 특징입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와서 이제 기다리고 또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은 또 이제 이곳 길을 통해서 문을 열고 또 들어오고.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안에는 금동 신발도 있고 또 좋은 보검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백제에서 이쪽으로 보내준 것들입니다. 이쪽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내준 것들이고, 또 입구에 보면은 가야식 토기가 있는데 저 토기 또한 그 가야하고 교류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 하나 안에가 마한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모든 문화 형태가 이쪽 한 곳에 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 영산강 일대를 호령했던 이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분. 나주 다시가 얼마나 유서 깊은 곳인지 이곳에서 새삼 느꼈습니다. 영산강을 따라 걷다 눈길을 끄는 곳이 있어 발길을 옮겼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쪼겸색 장인의 작업실이더라고요. 뭐 하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뭐 깨도 아니고 콩도 아니고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바로 쪽풀이에요. 이제 이 시기에 이걸 베어서 이틀 동안 이제 항아리에 이렇게 담가놔요. 그럼 이제 여기서 초록색 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굴껍질을 구워가지고 아주 가루를 만들어서 한 30분 동안 아주 힘차게 져요. 그럼 이제 여기서 물이 용출돼 나오는데 아주 쪽빛으로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푸른 그 깊은 바다 같은 파란색이에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왔어도 지금은 아직은 이제 물감이 아니고 이걸 또 발효를 시켜야지만이 비로소 이렇게 물감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오묘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운 색깔이에요. 야, 진짜 색 너무 예쁘네요. 쪽물을 먹으면 저는 햇볕과 바람의 속삭임을 들으며 드디어 멋스러운 색을 품어냈는데요. 이게 다 그 쪽으로 다 염색을 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색이 다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쪽빛은 우리 가곡의 세모시 옥색치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연한 이렇게 옥색에서부터 하늘색, 파란색, 검정색에 가까운 푸른색. 다 하나의 쪽에서 이런 색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도 직접 이렇게 염색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철 언제든지 염색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나주시에 천연색 박물관 있는데 거기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박물관으로 가면 저도 직접 염색을 네. 해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박물관으로 좀 가봐야겠네요. 오! 염색장인이 강추한 우리나라 유일의 천연 염색 박물관.
안으로 들어서니 천년을 품은 자연의 색, 천연염색의 모든 것들이 그 빛깔만큼이나 아름답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이 물이 주시다 공기하고 맞닿으면 점점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집어넣고 주물주물하세요. 안에 초록색 보이죠? 쪽염색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새하얀 주머니를 고무줄로 꽁꽁 묶어 쪽물에 넣고 주물주물 가볍게 5분 정도 주무른 후 맑은 물에 7번 정도 헹궈내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너무 색깔이 예쁘지 않아요? 무늬가 이렇게 새겨지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색도 너무 예쁘고 그래 잘 된 것 같아요. 이것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면 쪽염색 끝! 예쁘게 잘 만들었네. 해보니까 어땠어? 해보니까 재밌고 체험 중에서 제일 색달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청바지랑 비슷한 색이긴 한데 이렇게 보니 제가 직접 만든 거다 보니까 더 예쁘게 보여요. 나만의 색 만들기가 제일 쉬웠어! 와! 나주 다시의 멋에 이어 이번엔 맛을 찾아 떠났습니다. 영산포에 홍어거리가 있다면 이곳에는 구진포 장어거리가 있는데요. 장어는 여름철 체력 보충에 그만이죠. 와, 이 장어들 좀 보세요. 아니 예전에는 이 구진포에서 장어가 많이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전에 많이 잡혔었죠. 네. 요즘은요? 요즘은 없죠 이제. 영산강 하류의 구진포는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어서 예로부터 민물장어들의 천국이었습니다. 덕분에 장어거리가 형성됐는데요. 1970년대 영산강 하구가 막히면서 더 이상 잡히지 않고 있어요. 구진포의 장어는 사라졌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온 손맛은 그대로겠죠? 이곳 장어 요리는 나주와 광주 일대까지 소문이 나 옛맛이 그리운 이들이 아직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이맘때면 사람들의 발길이 더 많이 이어진다고 해요. 힘이 뿔꾹 나고 가을에 일을 하나도 지치다는 거 잘합니다. 예. 가을철 일을 잘하고 예? 여름철 장어로 미리 체력을 비축해 두는 거네요. 예, 여자하고 남자하고 먹어야 돼요. 구진포라고 그러면은 이 장어나저가 유명해가지고 여기서 암락망정 이렇게 외부 가져와서도 그 맛은 그 맛이에요. 지역 맛. 오. 이야. 장어의 힘이야 이게. 오 그래. 힘의 상징 장어. 구진포 장어는 맛도 맛이지만 이곳만의 특별한 장어 부위 요리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내장 먹는 집은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내장 가지고 무슨 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내장을 설계나 부산물을 제거한 다음에 볶아서 드립니다. 아 내장 볶음 요리. 손질이 어려워 흔히 버리는 내장을 이곳에서는 하나하나 손질해 별미로 내놓고 있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장어 내장 볶음, 나주 다시의 구진포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야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나는 이 장어 한상 제가 힘 제대로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날만을 기다렸다. 스태미나 음식의 보고인 장어구이, 어디를 가나 맛볼 수 있지만 구진포 장어거리의 맛은 어떨지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이곳의 손맛, 입에 넣는 순간 살살 녹았습니다. 와우 차오른다. 차오른다. 파워가 차오른다. 야 역시 장어 하면은 이 기력 보충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고소해. 장어구이는 많이 먹어봤지만 장어 내장볶음은 저도 처음인데요. 그 맛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시죠? 쫄깃쫄깃 좀 골뱅이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람들이 지금은 구진포에서 장어가 안 잡혀도 아직까지도 이곳에서 장어를 찾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때서부터 내려온 이 손맛이 그대로 이곳에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장어를 찾나봐요. 아 맛있다. 영산강과 드넓은 나주 평야가 펼쳐진 나주 다시면. 이곳은 강을 따라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맛과멋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땅입니다. 다시 가고 싶은 곳 나주 다시입니다.
와, 장어구이도 장어구이지만요. 저는 뭐 탕 먹을 때도 내장탕 좋아하고 내장 요리 참 좋아하는데요. 이 장어 내장 볶음까지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주로 한번 여행 계획 꼭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찬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Nobody ain't a problem, girl. Just give me the time and the place and I'll